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1팀 조준석 마케터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송선영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영 마케터님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주말이랑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주말 이제 바쁘게 지냈고요. 네. 다시 이제 화요일 되니까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까 바쁘네요. 그쵸, 요즘 정신이 없거든요. 한창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광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제안도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늘 오후 4시에 임태현 저자님 강연 있으니까 또 강연도 관심 있으시면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주제가 있죠. 네. 지금 저희는 오늘 이제 미닝아웃 마케팅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미닝아웃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미닝아웃은 좀 생소하긴 한데 뭔가 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해 보자면 이제 2, 3년 전에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 있죠. 그 돈줄 내주자라는 말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돈줄 내주자라는 뜻으로 기업을 많이 소비함으로써 그들을 바쁘게 만들자는 긍정적인 의미의 일종의 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줄 나는 기업들의 특징은 뭘까요? 저희 좀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소비를 이제 마냥 이 제품력, 물론 제품력인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요새는 이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제품 퀄리티만 보고 소비를 하는 시대는 조금 지나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자체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좀 사회공헌을 한다던가 좀 타인을 좀 배려하는 ESG라고 하죠.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지수가 굉장히 높은 좀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알파 세대라고 하죠. 알파 세대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제품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만들어낸 그런 기업 자체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 마케팅 특히 좀 지금 이제 본인 기업이나 본인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미닝아웃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좀 미닝아웃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단어 자체로 풀면은 이제 소비 자체로 좀 자신의 좀 가치나 좀 신념을 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좀 가치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자신을 좀 표현할 만한 가치 소비에는 좀 어떤 제품들이 부합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제 바로 앞에서 좀 서영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돈줄 낼 수 있는 이런 비재무적인 지수가 높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제품이 되겠죠. 그렇죠. 네, 한번 저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이 있죠. 메일유업은 이제 특수 분유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 분유는 이제 전국에 약 400명 정도가 앓고 있는 이제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필요하고요. 메일유업은 이 특수분유 생산을 위해서 20년 넘게 적자를 감내하면서 1년에 약 2회 일반 조제분유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을 알고 내가 우유를 구매하는 상황이 온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저렴한 가격에 좀 합리적인 소비를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우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가격이 좀 높더라도 메일 유업에 좀 제품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 자신의 좀 신념을 표현하는 소비를 미닝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뭐 최근에 좀 DMC 리포트나 이제 소셜 미디어 좀 이용 경험이 있는 이제 2050 남녀를 좀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따르면은 10명 중 6분이 이제 미닝아웃, 즉 각치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가 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좀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좀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미닝아웃이라는 부분을 좀 마케팅에 좀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오늘의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자신을 좀 컨텐츠 자체에 좀 투영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이제 몰입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자면은 이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하죠. 저희 방구석 연구소라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 방구석 연구소와 이제 우리은행이 진행한 기억하기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좀 여기서 좀 3.1절을 겨냥한 이 컨텐츠가 소비자가 좀 1919년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가의 좀 각색된 이야기 시뮬레이션에 좀 참여해 좀 과몰입을 좀 유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좀 이후에 자신과 좀 매칭되는 독립운동가 유형을 좀 확인해서 결과를 저희 주요 소셜 미디어에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로직을 연결을 해놨어요. 이게 결국엔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기억하기이라는 해시태그로 좀 참여 인증 게시물을 게재하면 한 건당 이제 1,000원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좀 전달되도록 했고, 이게 연예인이나 좀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좀 참여 인증까지 좀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컨텐츠를 이용해서 과몰입을 유도시킨 이후에 소셜 미디어로 그걸 부스팅을 시키고 그걸 이제 미닝아웃으로 동기부여 및 참여 유도로 진행이 이렇게 쭉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희 그렇다면 좀 이 특수한 기간을 좀 겨냥한 컨텐츠 말고도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제 따로 이제 보자면 이제 바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컨텐츠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이케아와 틱톡이 함께한 지구를 아끼는 챌린지가 있고요. 아니면 MZ세대의 인증 욕구를 반영하면서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다른 좋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먼저 틱톡이랑 이케아를 먼저 보시면 마지막 그 브랜드 스토리를 이용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오뚜기가 있는데요. 오뚜기 먼저 보시면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가감없이 납부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오뚜기가. 근데 이제 이런 오뚜기가 유튜브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 행보들을 메인 컨텐츠로 다른 채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가뚜기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가뚜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뚜기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이제 사회 공헌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옆에 다 같이 가뚜기 이렇게 하는 컨텐츠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 전에 뭐 이제 이케아 틱톡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이쪽은 소비자가 좀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컨텐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의 좀 아이덴티티와 좀 이 이케아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친환경적인 그런 브랜드의 좀 이미지가 있고 좀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는 DIY의 좀 특징이 강하겠죠. 여기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틱톡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희 어플 중에.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플랫폼을 결합을 했더니 이제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MZ세대 좀 인증 욕구를 반영하면서 좀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좀 효과적으로 노출시킨 이제 중요한 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닝아웃은 좀 기업과 좀 소비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사회 전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좀 훌륭한 좀 마케팅 수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그런 기업이 아닌데 그런 이미지 메이킹만 하는 거죠. 그런 대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린워싱을 한다. 이 기업은 그린워싱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자체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세미나 전략 같은 부분은 저희 이제 저나 이제 옆에 저 서영 마케팅 같은 좀 전문 마케터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좀 이외에도 저희 좀 이 준비해온 내용 이외에 좀 다른 좀 마케팅 트렌드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AI 관련한 그런 툴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을 좀 바로 이제 실무에 좀 적용시키는 방법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조금 더 트렌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AI 툴 좀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툴이 뭐가 있으실까요? AI 툴 같으면 이제 챗GPT 같은 AI 툴이 있죠. 제일 유명한 걸로. 네, 챗GPT 좀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근데 사실 이거를 실무에서 사용을 하신 저도 이제 주위 이제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걸 정작 좀 실무에 좀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냥 간단한 이제 질문이나 간단한 이제 내용을 정리 같은 부분에서는 좀 사용을 많이 하셨지 좀 그 외의 부분을 조금 활용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언어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무릇 글쓰기 이런 간단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예를 들면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 파일이 있겠죠. 뭐 데이터 파일이나 거기 좀 수치화된 정형화된 파일이 있으면은 그 자체로 이제 파일을 삽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부분,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줘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이제 바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뭐가 대단해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마케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같은 마케터 분들은 굉장히 좀 여러 업종에 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여러 업종에 관해서 항상 이제 전략을 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번 매일 공부를 하고 그 업종에 관해서 이제 매일 좀 트렌드 파악을 하는데 좀 중요시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가끔씩 저희도 이제 자료를 막 찾아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자료들 많아요. 근데 다만 그 자료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인 부분도 많고 좀 전문적인 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일 광고를 다른 이제 광고주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다른 좀 외부 일정도 소화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계속 그것만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 좀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시면은 조금 유료로 좀 전환을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저는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정리만 좀 필요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버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챗GPT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부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제 저를 이제 마케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케터라는 역할을 그 챗GPT한테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 시작을 너는 이제 뭐 경력이 한 10년 된 마케터야. 하고 이렇게 역할 부여를 지정한 다음에 그 마케팅 관련한 좀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좀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밖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계속 굉장히 이제 뽑아내려고 막 좀 여러 가지 막 수정을 막 거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리소스도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리 조금 역할을 지정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좀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상도 찍고 라이브로도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챗GPT는 구조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구조화라고 하죠. 내가 이제 원하는 지식 수준이나 원하는 답변 수준에 조금 구조를 굉장히 좀 정형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활용하실 때 내가 조금 더 리소스를 줄이고 아니면은
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구조화 충분히 좀 활용하셔서 진행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저희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마케팅 학교 안에서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나 뭐 저희 이제 정우 마케터님이 지금 굉장히 AI 관련한 여러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외에도 저희 뭐 최근에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좀 근래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툴이 있어요. 퍼플릭시티라고 이 역시도 조금 챗GPT 결의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작동 방식은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챗GPT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퍼플릭시티는 조금 더 검색 모델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좀 저희 이 부분 조금 더 뭐 바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좀 직접적으로 이것도 다 사용을 제가 하고 있어서 좀 실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좀 옮겨놨는데 플렉시티를 네,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죠. 이 작동 자체가 구동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 지금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뽑아내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색 모델이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 뭐 좀 뭐 마케팅 관련해서 조금 선형 마케팅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마케팅 쪽이요. 네네. 뭐 주제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제 그러면 이제 인스타 메타 쪽으로 메타 쪽 질문. 뭐 최근 메타 광고 트렌드에 관해서 설명해줘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이 퍼플릭시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출처 자체가 모두 표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흔히 이제 저희 다른 쪽에서 뭐 다른 AI 모델을 검색을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답변 자체도 굉장히 좀 간략하게 조금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요. 아니 보시면은 뭐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어떤 부분에서 전부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출처 같은 부분도 네, 지금 저희 나스미디어 굉장히 리포트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스미디어에도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을 위주로 먼저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좀 트렌드를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보시면 협력 광고가 좀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베타 광고가 이런 정도의 지금 전략을 보이고 있고 좀 기술적 특징은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문화적 트렌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당장에 뭐 실무에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지금 내가 원하는 자료 정확한 이제 타겟이 있거나 정확한 자료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대략적인 데이터를 뽑아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리소스도 많이 줄여주고 특히 저희 같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업종들을 항상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생성 같은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챗GPT 쪽이 저는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미지 생성 AI 툴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달부터는 이 퍼플렉시티도 좀 유료로 돌려서 좀 사용해볼 예정이고요. 좀 여기에 관해서 영상도 좀 찍을 예정이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미닝아웃 마케팅도 그렇고 좀 AI 마케팅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현재 마케팅 트렌드에서 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어렵고 여기에 관해서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전략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 마케터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좀 최근 마케팅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뭐 저희는 좀 근본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위쪽에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오늘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조금 항상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선영 마케터님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오후 4시 강연 잊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컨설팅 1팀의 조준석 마케터 송선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